안녕하세요. 족구하는 남자 종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족구 칼럼 쓰고 있는 송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구 이제 인물 탐구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제가 이런 인물 탐구를 하려고 생각드는 게 송한영 작가님의 칼럼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유독 인상 깊게 봤던 그 내용이 족구를 빛낸 인물 중에 10번째로 소개가 된 현재 건양대학교 정청식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원님, 정청식 건양대학교 감독님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정청식 감독님께서는 뭐 족구 실력이야 뭐 제가 얘기해봐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이신 분이시고 워낙에 뭐 실력이 좋으신데 무엇보다 좀 서화가무에 능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글씨를 쓰시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명필 수준이세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수들의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는데 제가 본 분은 이제 박종빈 지도자 위원님 그리고 신진희 선수의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 그 그림 보고 이분이 화가이신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노래도 또 잘 부르세요. 그래서 노래도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을 봤고 그리고 태권도 관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무술에 또 능하시겠죠. 그래서 서화감에 참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그림을 봤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 감독님께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어디서 이제 그려줘가지고 선물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이 진짜 실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데 이제 뭐 족구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정말 뭐 굉장한 뭐 이력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혹시 너머차기의 원조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말씀 좀 네. 주세요. 접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굉장히 진짜로 찐으로 지금 살짝 했는데 예, 갑자기 좀 찐이었습니다.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네. 저는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죄송해요. 아니 사실 뭐 몰라요. 죄송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이런 콘텐츠 나온 게 네네.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알고 나중에 이제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갑자기 힘 때문에, 생기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바로 참 솔직히 이름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에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많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광명기아의 바로 임영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뛰어차기 원조라고 한다면은 누굴까요? 뛰어차기. 네. 제가 본 뛰어차기 처음은 저는 사실 현대파워텍의 강만규 선수를 네, 기억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죄송하네요. 죄송할 건 아닙니다. 저는 물론 다시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이분은 아마도 1세대 족구인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그 정청식 감독님께서 최초로 너무 발등차기를 처음으로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 세계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세계 최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제 1983년도 이제 군 시절에 그 하사관들이 족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족구를 처음으로 접했었다 그래요. 근데 태권도 선수 출신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 발등차기를 한번 이렇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몸이 워낙 이제 날렵하실 거 아니에요. 태권도 선수셨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셨으니까 네. 이제 군대를 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이제 실력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그 부대원들은 오죽했겠어요. 처음 보고서 바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당연히 족구 1인자가 되셨습니다. 부대 내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족구의 매력이 이제 빠지시면서 전역구 사회에서도 이제 족구를 좀 시작하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대회는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논산 시내에서만큼은 동네 족구의 최강자셨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분의 이름이 알릴 기회가 왔어요. 예, 92년도 이게 아마도 족구 대회 최초의 족구 대회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전국 대회 중에 족구의 전국 대회 중에 최초의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무슨 년 92년도 한강사랑배 전국 족구 대회였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그야말로 한족구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대회예요.
당시 이제 책자 기준으로 보면은요, 참가팀이 총 327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네. 숫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일반부, 뭐 최강부, 40대부, 50대부, 뭐 청소년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예. 그냥 붙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논산족구단은 8강에 이제 진출하면서 정청식이라는 이름이 이제 족구계에서 이제 널리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족구 1세대 시절에 최고의 공격수라고 평가받았던 분들이 이찬우, 삼성전자의 이찬우 선수, 그리고 알고도 당한다는 오병관 선수의 그 안축, 밀어차기, 그리고 이런 오병관 당이 기아자동차, 지금의 이후에 현대파워텍이 되죠. 이 팀의 이제 오병관 선수,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한 그 정청식 감독님, 이 세 분이 그야말로 트로이카 체제였, 1세대 이게 트로이카 체제였습니다. 이분의 족구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분의 그 업적은 사실 한두 줄의 글 가지고서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당시 족구가 사실 세팍타크루의 산하 종목이었어요. 독립적인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세팍타크루의 그늘에서 벗어나 단일 종목으로 이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세팍타크루의 규칙 잔재로 인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규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일단은- 족구가 세팍타크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팍타크루의 산하 종목이라고 아. 이렇게 있었고 독립적인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족구협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단일 종목으로 인정을 받도록 많은 족구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세팍타크루 규칙의 잔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서브할 때, 상대가 서브할 때 엔드라인 뒤에서 원바운드 이후 서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편 선수들은 모두 코트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요. 코트 안에 있어야 돼요. 4명의 선수가 코트 안에서 서브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규칙이었나요? 맞습니다. 규칙이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인데 이후에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로빙 서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브도 발전을 했어요. 어떤 서브? 발등 서브, 발등 밀어차기 서브. 그쵸. 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 코트 안에서. 코트 안에서 받으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죠. 따당으로 받든가 아니면 바로 받든가. 근데 이게 리시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국 족구연합의 기술이사를 역임하시면서 경기 규칙들을 좀 심의하고 현실에 맞게 여러 족구인들 그리고 족구 선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제정해서 지금의 족구 규칙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초석을 다지셨고요. 이게 지금 이런 초석을 다지는데 역할을 했던 당시 이제 기술이사직을 맡았던 분이 이제 건양대 정천식 감독님이시라는 거죠. 각 학교 그리고 기관 단체에서 족구대가 열릴 때마다 시범 경기를 좀 요청을 하면은 한 번도 이렇게 빼지 않으시고 언제나 달려가셔서 족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족구의 불모지라고 당시에 불렸었던 게 금산, 전주, 대전. 이후에 금산에서는 아주 뛰어난 선수 한 명이 나왔죠. 이채족구나 김현우 같은 선수들이 훗날 배출이 됐고요. 그런 족구 선교사 역할을 하셨고 족구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면서 지역 족구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족구 사랑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족구 얘기만 해서 그렇지 이분의 어떤 본의 직업은 태권도 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태권도 제자만 거의 한 3,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드릴 게 그 육성.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이 육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당시에 이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족구를 좀 접목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논산에 소재했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족구를 지도하면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내 체육대회 때 족구 종목이 정식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논산시 연합회 차원에서 경기 용품이라든가 심판, 족구 강습 등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정말 결실을 맺어가지고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 유소년 팀이 있는 지역이 이분이 항상 오랫동안 하셨어요. 논산시 연합회장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아직도 가장 많은 학교 유소년 팀이 있는 곳이 바로 이건 논산이에요. 그 정도로
유소년들을 정말 지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산공고 그리고 건영대학교 정말 건영대학교 이번에 창단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우셨어요. 육성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이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학교 체육이 없으면 이제 족구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족구가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국체전에 지금 올해 시범 종목이긴 하지만 정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갈 때 뭐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다 사비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양대학교를 이제 창단을 하게 됐는데 뭐 거기에도 엄청난 이렇게 힘을 좀 쏟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사실 논산공고 족구단 창단하는 것부터도 상당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선수들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특히 이제 기민중학교, 논산에 있는 기민중학교를 지도하고 계셨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족구를 좀 계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논산에 소재한 그 고등학교들 다 찾아다니셨대요. 아 직접 예,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혹시 좀 족구팀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신들이 인문계 고등학교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허가 받지 않은 그런 종목인 족구단을 창단하는 거는 우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다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논산공고. 사실은 감독님의 또 모교거든요, 거기가. 논산공고를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미 선수들은 논산공고에 입학을 한 상태예요. 입학을 해버려가지고 반드시 이제 족구단 창단이지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러면 허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모든 경비랑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 논산공고에 이름만 달고 뛰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던 거는 논산공고가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논산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이라는 말 외에는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고등학교 팀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팀이 웬만한 일반부 팀에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 팀이 나타나서 저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감독님이 정청식 감독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팀으로 최강부에 올라간 팀은 아마 논산공고가 유일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저번에 한번 만나서 이제 지도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그 지도를 뭐 예를 들어서 A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냥 A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받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 정청식 감독님의 아드님 정석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감독님의 지도 스타일이 어떠냐. 근데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걸 듣고 왜 이 학생들이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거기서 딱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건양대학교 족구단을 사실 조사를 했고 정석희 선수하고 잠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족구한 남자 종남님께서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조금 사족을 좀 붙인다면은 정석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감독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이 선수들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A라는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지도 방법을 항상 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좀 더 극대화시켜봐. 라는 식의 지도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때 당시에 논산공고가 있었고 그리고 최강부까지 올라가는 아주 좀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팀이 최강부에 올라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짜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제가 상대팀으로 농상욱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대단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렇듯 이제 우리 그 정청식 감독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제가 왜 이분을 처음에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냐면은 바로 이런 육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꼭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해서 했고, 이게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이건 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앞으로 정청식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이만큼 열정 있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뭐 소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사실 정상급의 실력,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이런 많은 업적들. 하지만 그분은 인성에서도 정말 갑이었어요. 맞아.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족구 1세대였던 이 90년대 사실 대회가 벌어지면요. 심판들이 오심이라도 한 날에는 선수들은 심판에게 그야말로 욕설이나 폭언을 서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많았는데, 이 정청식 선수만은, 당이 선수였죠? 당이 이 선수만은 심판의 오심에도 그저 수긍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신사적인 모습, 이런 걸 입지 않다 보니까 어느덧 그분에게 족국의 신사라는 별명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성을 먼저 뭐 족구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인성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인터뷰하면서 혹시 족구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한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은 부서를 막론하고 꼭 통일된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족구의 격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젊은 족구인들이 지도자 자격증 따서 우리 족구의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이분이 족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청식 감독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옆에 계시는 위원님의 칼럼 내용이 가장 크게 와닿았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뭐 오늘 첫 번째 인물탐구 시간 네. 건영대학교 정청식 감독님 네. 오늘 여기까지로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네. 더 저희가 혹시 뭐 조사한 내용이 뭐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덧붙일 내용이야 물론 많을 겁니다. 네. 뭐 워낙에 이렇게 많은 업적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희가 이만큼만 해도 이미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더 있으시면은 물론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족구 인물탐구 시간에 우리 도움을 주신 우리 송한용 족구 홍보위원님 그리고 송한용 족구 칼럼의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